다른 애들이 10,000카운트, 20,000카운트, 30,000카운트 읽으니까 얘도 그렇게 읽히자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데를 밀어서 실력을 올리려고 해야 되는 거지. 학습은 계속해요? 네. 학습을 안 하잖아, 잘. 저번 G2 때는 인투리딩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읽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G3의 인투리딩은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막 쓰려고 하거든요. 큐리어스 거기 영상도 엄마 나 이거 학교에서 봤던 거야 이런 것도 많이 보여갖고 제가 그러니까 다녀서 못했다고 해도 어디 사립초에 가도 내노라한 데서도 1등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랑스럽지만 어떻게 이걸 더 올리느냐. 근데 지금 이제 자기가 좀 감을 찾고 재미있게 하니까 학습을 좀 해. 사실 교린이한테 리딩은 어려운 단계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학습에 대해서 보케블러리를 찾아보는 거라던가 아니면 보케블러리를 제대로 읽어내는 거. 메테오 가면 그 내용이 있거든. 근데 얘가 인지가 나쁘진 않잖아요. 인지는 좋잖아. 교린이 같은 경우는 장시간 리딩으로 끌려고 하지 말고 학습으로 가고, 그리고 리딩은 워카가 낮은 걸로 픽처북이나 아니면 넌픽션류의 책들, 그런 책으로 짧게 읽어서 반복적으로 한 2번 정도 읽고 퀴즈 풀고, 그리고 애한테는 너가 보케블러리도 좋고 시간이 없으니 이걸로 읽어보자 얘기를 해서 좀 가이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 말처럼. 근데 넌픽션이 아직 안 올라왔어. 그러니까 넌픽션이 못 올라온다는 건 단어를 하나하나 제대로 읽어내는 훈련이 좀 안 된 거거든. 지금 막 10,000호카, 20,000호카 가려고 하지 말고 2점대, 3점대, 4점대에 뭐 2,000, 3,000대는 픽처북이 있거든. 그런 책을 좀 읽던지, 아니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 6, 7천 정도의 책에서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가이드를 하는 게 좋지. 다른 애들이 10,000카운트, 20,000카운트, 30,000카운트 읽으니까 얘도 그렇게 읽히자라고 하면 그건 지금 좀 어렵다. 아예 안 네.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데를 밀어서 실력을 올리려고 해야 되는 거지. 뭐 되는 데는 첫 번째는 학습은 지금 이제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학습을 열심히 하고, 그럼 인투리딩하고 IXL은 열심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인투리딩하고 IXL 하고 워카는 낮춰서 맨 처음에 뭐 매일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에 3권 읽고 4권 읽고 그래도 올라. 그런데 문제는 이제 퍼플이 매일매일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짧은 시간에 아이들을 확 올리려고 하는, 퍼플은 이제 상위권 교육을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아이의 이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이 교린이가 중학교 막 국제중 가고 나중에 영어 교수가 될지 누가 알아. 그렇죠? 아이들의 성장 속도는 엄마가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막 10,000카운트 있고 20,000카운트 읽는다고 내 아이도 거기에다가 실리려고 하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아이의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교린이의 특성을 잘 살려서 긴 시간을 책을 읽는 게 힘든 아이니 그렇게 가이드를 해라. 메테오부터 학습을 제대로 잡으면 6학년 가서 진짜 잘할 수 있어. 왜냐면 인투리딩만 제대로 해도 지금 퍼플에 있는 학습, 라이팅,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보케블러리 학습만 제대로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증명이 됐잖아. 네. 사립에 가서 잘하는 게. 네. 그러니까 리딩에다가 더 이상 막 목숨을 걸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리딩은 레벨을 좀 낮춰서 10,000카운트, 20,000카운트, 30,000카운트 가는 것도 중요한데 원래 스토리에 좀 관심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긴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의 특징이 학습은 또 따라와. 그러니까 그러면 학습 쪽으로 밀어내면서 책을 아예 안 읽을 수는 없으니.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요, 한 3,000카운트, 4,000카운트의 이게 높은 레벨의 픽처북의 책만큼 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읽어내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아이하고 속도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약간 몰입형 애들 있잖아. 특히 막 수학의 넘사벽인 아이들이 긴 책 못 읽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마다 인지적 특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적 특성이 있을 때 나는 그런 애들한테는 긴 책 읽으라고 안 해. 10,000카운트 정도에서 정독을 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조금 더 올리라고 하는 거지. 아이마다의 특성이 있고, 또 스토리를 좋아하는 애들은 뭐 해리포터 읽고 막 긴 책을 읽지만 학습이 또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 아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마다 우리 아이에 맞게 가이드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가서 뭐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서 그건 아니거든.
스토리가 좋아해서 막 작가가 되는 아이도 있지만 딱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기준 잡고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고 가이드를 하는 게 홈스쿨의 가장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가 그러다가 꽂히는 책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지가 꽂히는 책은 쭉 읽게 하고, 그리고 2번, 3번 읽게 하고. 그리고 퀴즈 정답률을 봤을 때 얘가 긴 책의 스토리를 기억 못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 학습을 조금 더 넣어주면 돼요. 학습적인 부분에서 지금 뭐 부족하다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막 그렇게 학교 교육에 안 떨어지는 걸 엄마가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서 그 정도를 하고 라이팅을 이제 응용해서 조금씩 학교에서도 쓰니까 라이팅을 조금 더 붙여주면서 얘에 맞는 교육이 뭔지를 자꾸 엄마가 찾아가야 되지. 이 아이가 라이팅을 써보는데 활용을 해. 그리고 지금 자신감 붐붐했을 때, 야, 너 라이팅도 잘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조금 넣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를 이제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시면 될 것 같아요.